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반떼부터 산타페까지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델들 출시 이후에 나왔던 주요 결함이나 리콜 사례, 또 사용자 불만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해서요. 핵심 정보를 딱 뽑아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네, 그리고 이게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그럼 아반떼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초기에 LPI 모델 나왔을 때 연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과장 논란도 있었고 결국은 단종됐고요. 그리고 현대 CN7 모델, 이건 이제 고온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네, BMS. 그 오류 때문에 속도가 갑자기 확 20km/h로 떨어지는 그 안전 모드 문제. 아, 네, 그 문제요. 무상 수리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됐었죠.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다른 모델하고 다르게 아반떼만 보증 기간이 6년 12만 킬로로 짧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 때문에 중고차 가격 하락 우려나 소비자 불만도 좀 있고요. 왜 유독 아반떼만 그럴까요? 글쎄요. 이 BMS 오류로 인한 속도 제한 문제는요. 사실 아반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K5, K8, 스포티지, 소나타, 그랜저, 투싼 같은 파워트레인 쓰는 차들은 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휴, 맞네요. 그런데 이걸 공식 리콜이 아니라 무상 수리로 처리했다는 점, 이건 좀 투명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죠. 그렇죠. 리콜이랑 무상 수리는 무게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아반떼의 짧은 보증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혹시 배터리 교체할 때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것도 초기 YF 모델은 시동 불량이나 주행 중에 갑자기 시스템 먹통되는 그런 전자계통 문제가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보고들이 있었죠. 근데 더 심각했던 건 역시 리콜 같아요. 2011년에서 15년식 모델 거의 98만 대. 와, 엄청나네요. 네, 97만 8천 대 정도였죠. 앞좌석 안전벨트 앵커 결함 리콜. 그리고 2017년식은 엔진 문제로 리콜됐다고요? 커넥팅 로드 베어링 결함. 맞습니다. 엔진 고장에다가 화재 위험까지 있었던 사안이죠.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엔진 문제라면 예전 세타 엔진 이슈도 있었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기존 세타2 엔진 문제에 이어서 누트 점령 엔진까지 확장된 사례라서요. 현대차의 엔진 내구성 이슈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베어링 마모가 엔진 손상에 화재까지 이어진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매우 중대한 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엔진 평생 보증 혜택은요.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승계가 안 됩니다. 그것도 알아둬야겠네요. 자, 다음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건 비교적 큰 파워트레인 문제는 적었다고요? 네, 상대적으로는요. 하지만 신형 GN7 모델에서 전자제어 관련 이슈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브레이크 문제 있었죠? 통합 전자식 브레이크 EIB 소프트웨어 오류,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는 거. 네, 맞아요. 그거랑 또 기어가 갑자기 피단으로 바뀌거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오작동해서 급정지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것들도 리콜이나 무상 수리가 진행됐군요. 네, 그랜저 사례는요. 이런 첨단 기능이나 OTA,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가 적용된 신차들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로 빨리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신속한 패치 배포는 장점이지만 애초에 출시할 때 품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다음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인데요. 이건 좀 무서운 이슈가 있었네요. 배터리 릴레이 결함으로 화재 위험. 네, 가장 큰 이슈였죠. 2018년에 리콜을 했는데 그 후에도 추가로 화재가 9건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재리콜까지 했어요. 재리콜이요? 그럼 처음 리콜 때 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네, 리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와, 이건 좀 충격인데요. 이 아이오닉 사례는 리콜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되고 관리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걸 넘어서 수리가 제대로 끝났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건 비교적 신형인 2세대 모델에서 주행 중에 갑자기 출력이 뚝 떨어지거나 멈추는 현상이 여러 건 보고됐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증상만 들으면 아까 아반떼에서 말한 BMS 오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 공식 리콜이나 뭐 대대적인 무상 수리 같은 건 없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이건 왜 다른 모델들이랑 대응이 좀 다른 걸까요? 글쎄요. 코나의 이 동력 상실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조치가 좀 지연되는 점은 당연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죠. 다른 모델들은 그래도 무상 수리라도 빨리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비교적 신속히 대응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원인 규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투싼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인데요. 둘 다 비교적 최신 모델이죠. 네, 투싼 같은 경우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결함으로 출력이 떨어지거나 충전이 잘 안 되는 문제. 네, 그런 보고가 있었고 겨울철에 엔진 오일이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죠. 제조사에서는 구조적 특성이라고 설명했지만요. 아,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투싼은 ABS 모듈, 그러니까 HECU 결함으로 화재 위험 리콜 대상에도 포함됐었고요. 맞습니다. 산타페는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적은 편이지만 투싼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들 전반에 걸쳐서 뭐 BMS나 ICCU 같은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 약간 패턴이 보이네요. 그리고 소나타 엔진이나 아이오닉 릴레이, 또 투싼 HECU처럼 심각한 하드웨어 결함은 리콜로 이어졌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는 주로 무상 수리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반떼 보증기간 문제라든가 아직 명확한 조치가 없는 코나 문제처럼 좀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불만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기술 발전을 하면서 참 여러 도전들을 마주해왔네요. 초기 모델의 시행착오부터 최신 모델의 소프트웨어 이슈, 또 심각한 하드웨어 리콜까지. 그렇죠. 현대차가 대체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요. 맞아요. 하지만 리콜과 무상 수리를 나누는 기준이라던가 보증 정책의 일관성 같은 부분은 역시 당신 같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OTA, 즉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건 참 편리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차량의 초기 완성도나 장기적인 신뢰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특히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더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